지금 뭐 윤석열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MBC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윤석열 사태죠. 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원인 제공자.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 정말 본말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욕설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지워버리고 본인들이 그러고는 계속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네. 남 탓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정쟁을 한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싸운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MBC와 싸운다. 그건 말이 됩니까? 박정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전두환도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전두환도 박정희도 못했던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MBC와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는다.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되죠. 그런데 이기주 기자와 대통령실 전체와 국민의힘이 싸운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 끼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이어스. 국민 절대 다수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론조사 자원에 봤을 때 바이든으로 들린다? 65% 나오는 그 시점. 윤석열이 사과해야 된다? 또 그 정도 나오는 그 시점. 그 시점에 MBC를 상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사건의 본질 흐리기. 우리가 그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대통령실에 취집하는 기자가 슬리퍼 신고 대통령한테 질문하냐. 근데 또 그런 기자들이 되게 많아. 네. 현실 상황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콕 찍어가지고 이기주 너 잘못. 너를 징계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동이 가까운 행위였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또 이것도 이런 조사 한번 해봐야 돼. 난동이야. 이기주는 난동이었나 아니었나. 그러면 난동 아닌데 기자의 본분인데라고 하는 사람이 또 70% 나올 거예요. 네.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대통령실에서 한 명이 무슨 경질됐다고 나서 나는 그 이기주 기자하고 언성을 높인 그 홍보기획 비서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대외협력 비서관실에서 한 명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김영태라고요? 그 사람 네. 옛날에 춘추관장에 관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지휘하는 지휘라고 표현하면 관리하는. 그 난동이라고 표현했으면 그 난동을 둘이 같이 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 대처가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했죠. 아프게 했죠. 폐부를 찌르게. 네. MBC가 뭐가 악의적이었냐.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최경영 기자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에 한 4가지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위, 언행의 무게, 네, 뭐 장유유서, 사건의 발단 이걸 다 보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 측이 잘못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상식적이다. 이거 진짜 상식적인 글을 남기신 건데 이런 목소리를 요즘 찾기가 힘들잖아요. 최경영 기자도 이제 또 대통령실에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행위가 약간 바보 같은 게 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하트하라는 거였었거든요. 저게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거. 그러니까 하트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박근혜도 나를 그때 한번 보여주실래요? 박근혜도 하트를 손가락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엄지 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저거를 제가 보고 아이 저거 그냥 그 패러디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라는데 진짠가요? 네, 저거 진짜. 저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어쨌건 이런 정도로 바보짓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심지어는 유감이라고 끝났을 문제를 또 징계까지 검토한다. 네. 그러면 이게 이기주 기자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불리해지거든요. 이걸 누가 지금 기획하고 하고 있는 걸까요? 기획이라기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때 나의 이 정서에 충실해서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걸 기획할까요? MBC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자. 아니 그런 게 안 되는 정권이 문제는 그게 문제네. 그런 게 안 되는 정권이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도어 스태핑 중단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기주 기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지속할 수 없다. 이기주 기자 탓을 하면서 나는 국민과의 소통 끝.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는 그 순간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륵처럼 돼버렸잖아요. 도어 스태핑이. 사실 도어 스태핑에서 실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도 그랬고 뭐 박순애인가요? 네, 그 교수 교육부 네. 장관 놔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전정권.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그 설화가 다 생겨서 저는 뭐 안팎에서 그만두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수 잡아서 네. 그냥 뭐 울고 싶은데 뺨 맞고 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했던 말 중에 이거 엄청난 실수라고 봅니다. 이기주 기자한테 도발한 거거든요. MBC 기자는 이미 이제 탑승 배제가 된 상태에서 윤석열이 귀국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약식 기자회견이었는데 거기에 MBC 기자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근데 MBC의 악의적인,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함으로써 이기주 기자 입장에선 여기 항의를 못하면 진짜 기레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공영방송이 한미동맹을 하려고는 목적으로란 뜻이거든요. 한미동맹을 이간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MBC 압색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헌법수호의 책임의 일환으로 조치를 취했다는데 헌법수호의 책임의 일환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전용기 탑승 배제입니다. 안 이상합니까? 희한하잖아요. 앞뒤가 막 이만하게 시작해서 갑자기 전용기 탑승 배제가 어마어마한 건가요? 이거 빨리 진행할게요. 네.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들어가고 이기정 YTN 출신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는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요걸 이제 난동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아니 근데 선진국에서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기자가 따지고 물고 하면서 그게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주장이 그거였어요. 얼마든지 비판해라.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쌍욕해서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앞에 붙던 이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막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과 한 번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출입 기자단에 이제 뭐 출입 기자 교체, 출입 정지, 등록 취소 중에 뭘 하면 좋겠어라고 또 물어보는. 김은혜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번에는 출입 기자단이 대통령의 시험에 안 빠진 거죠. 저 무슨 얘기냐면 출입 기자단이 셋 중에 하나 찍어서 보세요. 출입 기자단은 완전 그런 손에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세 개 중에 못 고르겠어요가 아니라 그 대통령실이 즉각 항의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같은 언론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대처를 보면서 일진들이 학교 반 안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찍어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공포심 심어주고 누군가 나서면 너도 죽일 거야. 너도 진짜 두들겨 맞을 각오해.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다라고 한 말 비껴놨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분야가 아니고 언론 분야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자단도. 기자협회에서 한 것처럼 해줘야죠. 네. 기자협회에서는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그나마 저는 요즘 그 대통령실 기자단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땐 그래도 손에 피 안 묻힐 정도의 소심함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건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뭐 기자단 내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하고 단독으로 만난 비행기 안에서 만난 네. CBS 채널 A 있었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일 때부터 친윤 언론들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찬반이 갈린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MBC 배제했을 때 네. 그때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결국 규탄만 했지 취재 거부 같은 걸 안 했잖아요.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면서 윤석열의 입이 문제였던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MBC를 핑계로 지금 그 출구 찾기 MBC를 핑계로 그러니까요. 예, 계륵이 됐다니까요. 네. 너무 자랑을 해서 그냥 그만두기는 뭐하고 음. 뭐 최초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막 이러지 않았나요? 네.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이번 건을 빌미로 탁 이제 그만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어용 언론의 길을 갈 건지 그나마 그냥 언론 될 건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이 상황은.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무너질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윤석 물어 뜯거든요. 하이에나. 앞장서서. 원래 그런 거야. 네. 다 그런 거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았던 용산 시대를 혼자 띄우더니 혼자 지금 막을 내리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혈세 낭비했다는 그 고통 이것밖에 안 남았고 윤석열 대통령 막말, 뭐 까치집, 일방적 주장, 하나만한 얘기, 유체이탈 합법 이거 남겼거든요. 예. 근데 도어 스태핑을 어떤 국민도 하라고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랑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속이 아니, 끓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말실수가 나오면서 그 이 사태까지 온 건데 결국은 자기의 무식함이 이기주 기자를 통해서 중단되는 사실은 윤석열한테 이기주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 줘야 돼 지금. 그리고 그 소통 명분으로 이제 광화문 간다고 공약했다가 뜬금없이 용산 가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의 100일 기자회견 때 성과로 가장 처음으로 꽂았던 게 국민소통 도어 스태핑이었는데 네. 요게 사라졌어 이제.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출근길에 기자들이랑 그 약식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은 윤석열 뿐인데 이게 사라졌어. 자기 자신의 유일한 시그니처가 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처음에 이 초창기 때는 뭐 자유민주주의 또 얘기하고 날선 비판 받겠다. 국민과 소통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얼마나 언플했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온 게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타격 받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이기주 기자를 핑계 삼아서 더 스태핑을 중단하면 다른 언론사가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좀 날선 질문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숨죽이기 효과. 그러니까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버린 거죠. 예, 칠링 이펙트.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61회로 끝났다면서요. 61회. 이번 60일에 많이 했네. 지금 진짜.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는 268회인데요. 60일에 그것도 뭐 한 5분에서 10분이니까 우리 방송 1회 분량밖에 안 되네.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인데. 부끄러움은 늘 국민 몫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나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이 출근길 문답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던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과연 좋을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 같고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지금 뭐 유치한 보복이다 언론에 화풀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새날 팟캐스트 방송 제목이 그거였는데 너무 아쉬운 도어 스태핑 중단. 왜냐면 그게 리스크가 너무 컸잖아요. 그건 근데 다 본인의 설화로 인한 것인데 이게 늘 남탓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의 제1 업적이 도어 스태핑이다. 내가 제일 내세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도어 스태핑인데 그걸 또 그만둔다고 하니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만두지 말고 하라고 해줘서 칭찬받을 줄 알았으나 이번에는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윤석열의 소통이 아니고 쇼통이다. 도어 스키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어 스키핑. 참 아쉽긴 하네 진짜. 다시는 성렬이 형 그런 모습 못 보는 거야? 또 모르죠 또 모르죠. 또 정법 강의에서. 보도가 골 때리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중단하자고 주장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그럼 가림막도 뜯어야 되죠. 다른 것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시에 출근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모진에서 그러면 출근을 정시한다는 건요. 제가 정시 방송을 할 때 내가 최근에도 내가 주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딱딱 정해놓고 방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람들 그렇죠. 모르고.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엄청 아파요. 근데 오후 3시에 방송을 시작하고 5시에 해야 되고 9시에 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차원도 있지만 아주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애주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날 힘들어요. 이런 핑계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꾸짖었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 대통령인데 설마 그러겠냐. 그런 새끼를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지?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 내가. 저도 뭐 그럴 리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희한하게 많아.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설마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양아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으로 바로 정치 활동 안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는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자기 툭툭 내뱉으면 알아서 기사 멋지게 써주고 그랬던 시절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날카로운 질문하니까 지금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진짜 듭니다. 답답한데 이기주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고통스러워요. 그분도. 예, 게다가 뭐 쓰레빠 신고 발음이 슬리퍼 슬리퍼 신고 어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껄쩍지근하겠지만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게 기자죠. 네. 이번에 뭐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하버드대 그러니까 데니얼 지블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전제주의라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전제주의인데 전제주의는 정확한 용어 규정이 이거예요.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 또는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사상. 딱 윤석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4가지가 있어요. 1번이 여러분들 화면에 펴 보이시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이게 첫 번째 전제주의 현상이고 두 번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이재명 대표나 정치보복.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적 조기. 세 번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네 번째가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네. 이 전제주의로 민주주의가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저쪽에서 문재인 정부 어떻다고 갖다가 쓴 그 책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안 맞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비판에 이걸 갖다 붙이는데 지금은 딱이다. 그러니까 딱 맞다. 윤석열 정권이 어느 시점에 가면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거 아니에요. 1년이든 뭐 5년이든 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이 12구 참사와 이 사태를 저는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리스크나 논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도 진정성 있게 딱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지금 유가족분들이 윤석열 사과하라고 일단 나왔잖아요. 네. MBC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욕설을 한 거 미안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솔직한 인간미를 발현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MBC 제가 성대모사를 해드릴게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은 약 20여 개 언론사가 보도를 했던 말이잖아요. 140개요. 네. 그러니까 주요 언론만. 예. 채널까지 포함하면 500개 되겠네. 그렇죠. 쇼츠까지 하면 몇천 개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발음 하나 교정해야 돼. 뭐요? 바이든. 바이든. 예, 바이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사건이 이 새끼 발언하고 MBC 탑승 배제 및 세무조사하고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하고 약식회견 중단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해서 불안하다. 네. 아까 그 4가지에서도 뭐 2번, 4번은 지금 다들 보고 계신데 첫 번째 사안도 이게 정쟁화된 사안을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다 이 검찰로 끌어와서 사정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세 번째 사안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건 그 양산에 있을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주호영 씨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백드롭 걸어놨던 거 지금 그대로 본인 돌려받고 있어서 엄청 조롱당하고 밈이 됐는데 그런 걸 많이 확산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이
윤석열 스타일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라는 헤드라인을 걸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남의 탓으로 가면서 이기주 기자를 빌미 삼아서 자기의 시그니처를 없애버리는 이거 자멸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씨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재명, 윤석열 표 차이가 0.73이었어요. 표수는 24만 표 차이였다고. 27. 역대로 가장 많이 적은 표차가 났어요. 이럴 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도 사실은 국민 화합, 협치 이런 얘기를 말로라도 해야 되는데 취임식에서도 협치란 말을 안 했습니다. 화합, 국민 화합이란 말이 안 들어갔다고. 그 자가 결정적으로 자기 득표율에다가 지지를 더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네. 본인을 지지한 사람까지도 깎아먹는 마이너스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분하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저는 세 가지가 됐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준석 강퇴. 이준석 강퇴. 그렇지, 그렇지. 예,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언론 탄압.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더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박성중 오늘 할 말. MBC가 한쪽으로 극단적이다. 궁극적으로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속내를 너무 일찍 드러내. 이게 언론 장악이에요. 민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SBS가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뭐 논두렁시계나 네. 조국 장관 때 저기 뭐 표창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네. 이런 짓 하잖아요. 음.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 건 그때 끝까지 판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아니라는 것이 받아냈지만 사과 방송 안 한대. 그러니까 민영화 되면은 권력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손혜원 의원님 MBC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하십시오. SBS요. SBS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하십시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차명으로 조카한테 집 사준 것만 그게 유죄가 돼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무죄인데도 도드라지게 안 만들고 이런 짓. 그러니까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소리는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언론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BC 탄압하고 세무조사하고 MBC 탓하고 하니까 월드컵 시청률 1위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이 대단하시죠. 네. MBC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 이틀 연속 시청률 1위 싹쓸이. 정말 왜냐하면 멋있어. 이게 지금 SBS가 상당히 강자예요. SBS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MBC를 봐주는 느낌이에요, 국민들이. 네. 실제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30만 명 넘게 보고 있고 KBS 그 SBS 이런 데는 막 3만 명, 10,000명 단위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MBC로 화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외신들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리한 보도 시 다음 타겟은 명확하다. 앞으로 나한테 불리한 보도 하지 마. 그러면 똑같이 당한다? 이게 그냥 보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보복 대상이 언론이고요. 보복 대상이 기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유심 말기적 징후를 예. 지금 보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AP 뉴스하고 AP 통신하고 VOA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들이 아주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네.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그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기자 간 통화에 따르면 김건희가 선거에서 이기면 남편을 비판한 기자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다짐했었다는 내용까지 소개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말에 촛불 집회 하잖아요. 네.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 그때 YTN이 저도 그 실시간으로 봤는데 40만이라고 보도를 해요. 네. 요거를 국민의힘이 따져가지고 결국은 정정방송 받아냅니다. 어떻게 주장하는 쪽에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 적냐 해가지고 뭐 40만이다 20만이다 이 숫자가 많으면 얘들 불안하거든 지금 더 불안할까봐. 네. 이게 언론 통제가 아닌 건 뭡니까? 세봤어? 저거 진짜 불안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만 주최 측 추산 40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저는 뭐 권성동 뭐 일제히 나서서 촛불 집회 폄훼하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는 이미 박근혜로 경험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잠재적 불안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하면 잘하면 돼요. 그 잘하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일진 말씀드렸는데 진짜 맡고 있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니도 맞을래? 라는 딱 태도잖아요. 저게 니도 MBC처럼 되고 싶어? 저 터질래? 딱 이런 태도인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암담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본인의 요인으로 겹겹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산성이 있어요. 지금은 MB 산성이 아니고 명박 산성이 아니고 성렬 산성이라고 이게 다 자기 일로부터 나온 거예요.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정치를 잘할 수가 없는 자라고 저는 봐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막 삼류 바보 타령하더니 지금 뭐 충암고 동문회들 지금 트롤짓 하고 있죠. 뭐 싸이 비교주 지금 논란 터졌죠. 검찰에 장악당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죠. 본인이야말로 지금 자기의 말을 지금 자기가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게 그대로 자기를 감싸고 네. 고립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쇼통은 끝났어. 윤석열 씨 청와대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용산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거 하나인데 그 1조 넘게 돈 들여가면서 그거 네. 꼭 갑니까? 그 임기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청와대 들어가십시오. 매몰 국민들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몰 비용이 한 2천억 정도로 네, 추산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가 국민이 감수할 테니까 음. 나머지 우리가 8천억을 아낍시다 웬만하면. 그런데 제가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천공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용산이 왕의 기운이 서린 어마어마한 곳이다.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또 손바닥에 왕자 쓰고 싶네. 정말 희한하네.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네. 참 진짜 이상한 캐릭터예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이직 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정말 신선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선이요. 다리 발등 찍고 자기 다리 썩어가는 소리예요. 당뇨 환자는요 상처도 잘 안 났습니다. 저도 아무 말 대잔치 할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크게 꾸짖음을 당하는 수가 생기는데 그런데 어쨌든 참, 네. 이게 아유. 그 이번에 국정조사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잖아요. 의원님은 보수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보 사범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순실에 조정당했다. 근데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이 불안하고 대통령이 국민적 고뇌가 되고 이 상황에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이유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지표임을 증명하고 그 국정지표를 바꾸려고 노력은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네. 노력은 해보고 그래도 계속 국민적 고뇌로 남는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쇼통, 도어 스키핑. 참, 이게 무슨 해프닝도 아니고 뭐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 있습니까? 면 빠지게. 자, 윤석열 씨 이제 출퇴근 뭐 시간 안 지키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껏 드세요. 너무 폐부를 찌르세요. 마음껏 드세요. 나도 진짜 생방송만 아니면은 좀 방송도 좀 늦게도 하고 지각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저는 제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도 그런 마음 자세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임기 채우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대한민국 공인 제1호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방송 시간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윤석열 씨가 저를 좀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기가 없잖아요. 해먹고 싶은 때까지 하잖아요. 윤석열 씨는 지금 5년 지키기 힘들어. 이걸 보면은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낼 것 같은데 여기로. 아니 진짜로 엊그저께 밤에 사람이 찾아왔다니까 나 지금. 아니 누군가가 새벽 2시에 사무실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가 밖에 서성거리다가 진짜 무서웠겠다. 무섭다기보다는 짜증이 났죠. 귀신은 아니니까. 내가 저 사무실에 호신용 무기가 몇 개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이게 딱 던지면 빠지는 그거 하나랑 내가 또 검도가 또 유단자지 않습니까? 저기 목검하고 죽도가 또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가스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싸가지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몰라요. 다 갖고 있어. 권총만 없어 지금. 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진 찍는 척 하던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주위 많아지고 있어 지금. 오. 아 날씨.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윤석열 씨 참 재밌네. 어쨌건 재밌다.